Greetings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토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팀의 이승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핀텍은 어떠한 산업이고 어디를 가야 할 것 같고, 그거에 반해서 토스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핀테크 산업에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그리고 이미 시장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팀에서 생각하는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금융업을 보는 관점이 바뀐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금융업의 본질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좋은 상품을 디자인하는 본점의 역량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점에서는 그 본점에서 만든 상품을 잘 판매하면 되는 그런 형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놀랍게도 사실 금융업에서는 지점에서의 고객 경험이 아주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출 받아 보셨을 텐데, 대출 받으실 때 좋은 경험, 내가 이자 내려고 대출 받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본점 중심의 금융업이다 보니까 금융회사의 조직 구조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당연히 관료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레이어의 의사결정 구조를 나눠 놓고 일의 속도를 느리게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여러 레이어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결정이나 문제가 될 만한 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집중을 그동안 금융업에서는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되게 좋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이제 조직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최근 들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일한 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금융기관을 가더라도 동일한 대출금리를 맞이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에는 변화가 없고요. 또 그래서 사실 금융기관 간의 상품 차별성이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외환은행을 가야지 환전이 제일 싸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싸게 외화 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렸고, 대출 상품도 어느 은행 내에서 받느냐 정도의 차이, 우리 회사 나의 집에 제일 가까운 지점이 어디지 정도의 고민을 할 뿐, 실제로 어떤 대출 금리상의 차이는 많이 사라진 상황이고요. 비슷한 상황은 보험업, 증권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품 간 차별성이 사라졌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든 금융 거래를 모바일에서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바일 경험을 제대로 제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존에 아까 보여드렸던 리스크 관리에 최적화된 조직에서는 수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조직 구조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리스크 관리는 앱을 만드는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고, 또 여러분들 은행에 반바지에 쓰레빠 신고 출근하는 상상을 하시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은행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그리고 이 앱을 창의적으로 만드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그런 어떤 삶에 구애되지 않고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생활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좋은 분을 모시기가 금융회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긴 레이어의 의사결정 구조도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 최적화된 조직이 되려 제대로 된 모바일에서의 금융 경험을 만드는데 제약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년간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 경험을 통해서 좌절을 맛봤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조직 구조는 다릅니다. 핀테크에서의 가장 좋은 조직 구조는 저희는 애자일 조직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6명에서 10명 정도 규모의 작은 팀이 송금이든 조회든 단독의 어떤 기능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금융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냐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4분의 1은 토스를 다운받았거나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흐릿하게 보여지는 이런 금융 앱들을 봤을 때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고,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편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단계를 모두 제외하면서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안에도 문제가 없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토스가 저희가 그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경향이 사실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더 이상 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마존이 고객에게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는 이런 화면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주문하든 결국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딜리버리 받게 되시는 그런 경험들. 더 이상 어떤 공급자가, 예를 들면 생수를 살 때 풀무원을 살 거냐 에비앙을 살 거냐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배달하고 고객에게 라스트 마일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이제 마지막 고객 접점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이런 수요자 중심의 시대로 금융도 이제 전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이 심화될수록 이 고객의 마지막 여정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큰 힘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상품 커머스에서의 상품을 봤을 때 그 전에는 뭐 풀무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 풀모모 회사라든지 유한 모모 회사 같은 그런 뭐 티슈나 이런 물을 만드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뭐 커머스, 쿠 이렇게 있네요. 커머스 사이트라든지 고객의 마지막 접점에서 고객의 구매 활동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라스트 마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산업 전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도 뭐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모두 네이버 가서 보시잖아요. 근데 거기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언론사의 페이지를 가서 뉴스를 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한 곳에 상품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의 힘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금융업의 라스트 마일이 뭐냐고 해보면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 대출, 투자, 결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는 금융 서비스 회사가 존재해서 금융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단 하나의 슈퍼 앱이 되는 어떤 서비스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하는 조회라든지 송금, 결제뿐만 아니라 자주 하지 않는 대출이라든지 보험을 조회하고 가입하는 일, 해지하는 일, 그리고 투자도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는 것들 모두 하나의 어떤 슈퍼 앱에 담길 수 있는 형태가 점점 돼가고 있고, 시장의 많은 변화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많은 매출 기회나 시장의 기회가 그럼 라스트 마일을 금융에서 들고 있는 사람에게, 플레이어에게 모인다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도 플랫폼화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인 건데,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많은 정설이었는데요. 점점 더 그렇게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금융은 아주 특이하게 다른 커머스나 물류나 이런 것과 다르게 재화의 이동이 아닌 단순한 숫자와 계약의 변화이기 때문에 금융이야말로 어떤 대규모의 물류 시스템이나 배송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 그냥 정말 모바일에서 메시지 보내듯 검색하듯 아주 간단하게 디지털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규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규제는 결국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잘 해결이 된다면 모바일이나 PC에서 모든 금융 거래를 사실상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가 금융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의 한계 비용이 0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커머스 기업들이 배송에 많은 투자를 하고 물류센터를 짓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뭐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드는 물류 비용이나 배송 비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의 이 유통을 늘리는 데 있어서의 한계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0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업이야말로 상품 간 차별력이 이렇게 사라지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모바일에서 하고 싶어하는 시대에는 플랫폼화하기에 훨씬 좋은 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현상들은 해외에서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보시면 한국에서의 토스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인데요. 투자를 잘 도와주는 배틀먼트, 그리고 신용 관리를 해주는 크레딧 카르마, 간편 송금을 제공하는 벤모, 그리고 통합은행 시스템을 제공하는 레볼루트나 투자를 간편하게 만들어준 로빈훗, 그리고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민트,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기능들이 이미 해외에서는 10년 넘게 영위가 되고 있었고 아주 큰 산업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한국에서는 비금융기관이면 금융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막연한 선입견 때문에 아무도 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한 번에 빠르게 많은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금융의 플랫폼화가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한국도 그런 흐름에 타게 된 것 같다입니다. 실제로 그럼 얼마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가 되고 온라인화가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장표는 시티그룹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어떤 산업들이 얼마나 빨리 모바일화가 되고 온라인화가 되는가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 결과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장을 혁신하는 첫 번째 파괴적 혁신자가 등장한 지 10년이 지나면 전체 시장의 44%가 온라인화가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예시를 든 것은 여행업계에서 최초의 상품 비교 서비스였던 익스피디아, 그리고 동영상 시장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낸 넷플릭스, 그리고 음악 시장에서 처음으로 음악의 유통 자체를 바꿔버린 아이튠즈 같은 경우 등장한 시기는 전부 다름에도 불구하고 등장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년 차가 됐을 때 디지털 디스트럽션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가 되고 10년이 지났을 때 전체 시장의 44%가 온라인화가 되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는 게 이 그룹의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서의 첫 번째 금융업에서의 파괴적 혁신자는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토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토스가 등장한 지 만 4.5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변환이 가속화돼야 될 텐데 이 그래프가 맞다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대출의 오직 0.7% 정도만이 모바일과 PC에서 일어났습니다. 99.3%의 대출이 모두 오프라인 지점에서 일어났는데요. 작년만 해도 그 데이터가 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와 온라인화가 지금 진행이 이미 한국도 되고 있고요. 이런 비슷한 흐름 속에서 더 많은 분들이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모바일에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급격히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했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금융 서비스 시장이 얼마나 크냐, 핀테크 시장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면 여기 간단한 비교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미국 시장의 정보입니다. 여기 IT라고 써 있는 부분은 IT라고 써 있는 것은 광고 시장인데요. 미국에서 광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대략 1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1000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게 온라인화가 되어 있는 양이거든요. 전체 매출에서 몇 퍼센트가 온라인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미 80%가 온라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생활하시다 보시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매출들이 다 이 파란색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파란색에 들어가지 않은 오프라인 영역은 사실은 뭐 버스나 지하철 광고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하지 않는 매체에서 일어나는 광고의 비중입니다. 이 IT 이 섹터 안에 결국 페이스북, 구글, 뭐 우리나라로 치면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이낸셜 서비스인데요. 파이낸셜 서비스는 전체 시장이 3 트릴리언, 그러니까 3,000조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회사들이 탄생하는 페이스북이나 구글보다도 구글이 영위하고 있는 광고 시장보다도 3배나 큰 시장인데요.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오직 10% 정도만이 온라인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전체 매출의 오직 10%만이 온라인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지점별로 작은 중소형의 어떤 수만 명을 고용하는 이런 회사들이 수백 수천 개가 이제 흩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파이낸셜 서비스조차도 엄청난 속도로 온라인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모바일 광고 시장처럼 전체 시장의 80%가 모바일화, 온라인화가 될 수 있다면 여기 이 온라인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IT라고 표시된
그 금융 서비스 광고 시장보다 몇 배나 더 큰 사업 기회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토스가 되든 어느 기업이 되든 지금 핀테크 서비스라든지 금융 서비스의 시장 기회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훨씬 큰데 온라인화가 많이 안 돼 있을 뿐이고, 온라인화가 되는 순간 독점 기업이나 플랫폼화가 가능한 기업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 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광고 사업에 기반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금융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에서 2016년 회계연도에 일어난 금융시장 전체의 매출은 444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소개드린 금융을 중개하는 이런 플랫폼화를 통해서 타겟할 수 있는 매출은 전체 시장의 지금 15%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30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이게 거래액이 아니고요, 매출입니다. 30조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장 기회가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10%만 매출을 점유하더라도 3조의 연매출을 내는 기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인데요. 실제로 구성을 보면은 결제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여기서 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대출 중개도 있고 보험 중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어떤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미래가 움직일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를 소개드리면 2015년 2월에 런칭을 했고요. 누적 가입자는 1,500만 명을 넘고 있고 누적 다운로드는 3,600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현재 지난 4년 동안 저희 팀은 열심히 노력해서 110개 정도 되는 서비스를 런칭했는데요. 그걸 다 경험해 보시진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110개 중에 70개는 실패해서 저희가 닫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40개 정도의 성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는 저희가 송금 서비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64조가 넘는 금액을 송금했고 매월 4조가 넘는 돈이 토스를 통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저희는 3천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 전 세계에서 저희의 어떤 사업의 비전을 공감해 주시는 아주 명문인 투자사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3년 연속으로 그 전 세계 핀테크 기업 100위 안에 드는 계속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해에는 30위권이었지만 올해도 29위로 선정이 되면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50위권 안에 드는 핀테크 기업이고, 한국에서는 처음 등장한 유니콘 핀테크 기업입니다. 저희의 성장세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누적 가입자 수라든지 송금액이라든지 매출도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매출 추정을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시장이 초기라고 생각하고, 비록 1,500만 명이나 가입을 하고 매월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지만 여기 그래프의 속도를 보시면 뭔가 멈춰가는 한계 체감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갈 길이 굉장히 먼 시장의 초기에 있는 기업이라고 저희는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월 활성 유저는 1,00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 1,000만 명의 유저가 한 달에 방문하는 횟수가 25번이 넘습니다. 그 말은 금융 앱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앱이 됐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조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는 조회, 그리고 카드의 청구서 내용이나 카드의 내역을 확인하는 조회, 신용조회, 그리고 송금 서비스, 그 외에 대출을 추천해주고 보험을 분석해주고 자동차의 시세도 알려드리고 심지어 만보기 앱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의 통합을 통해서 금융과 관련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앱, 금융이 생각났을 때 무조건 실행하게 되는 앱, 이런 서비스를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금융을 토스 유저가 됐는데 여전히 지점에 가야 한다든지 다른 뱅킹 앱을 써야 된다면 여전히 저희가 그것들을 더 토스 앱으로 혁신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화되었는데요. 저희가 간편 송금 서비스로 시작했을 때는 전체 유저의 60%가 넘는 분들이 20대였는데 지금 현재 저희의 월 활성 유저의 비율을 보시면 20대 유저는 38% 정도로 많이 줄었고 30대, 40대, 50대 유저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전 연령층이 사용하는 앱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요새는 가입하시는 신규 가입자분들을 보면 20대보다 50대가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화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 서비스로 나아가는 방향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금융 서비스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70%가 이미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10대의 47% 그리고 우리나라의 30대 전체 인구의 44%가 가입해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금융기관들, 시중 20개의 은행과 종금사, 그리고 이제 결제 파트너사들, 그리고 보험회사들, 그리고 투자회사들,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연동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들을 토스 안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핀테크에 생각하시는 그리고 핀테크 산업을 고려하시는 많은 창업자분들과 사업자분들께 저희가 생각하는 제안을 그리고 이제 핀테크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접하실 많은 소비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창업자분들과 사업 개발하시는 분들께는 시장의 기회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체 시장의 크기도 제가 보여드렸고 얼마나 빨리 온라인화가 될지도 보여드렸는데 한국도 비슷한 비율입니다. 한국도 아까 제가 그 서비스able 마켓이 한 30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1년에서 일어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광고 매출을 합쳐도 4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기회로만 치면 거의 6배나 7배 정도가 더 큰 시장인데요. 그렇게 큰 시장이 온라인화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지점을 가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내 손 안에서 모든 지점의 대출 금리를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시티그룹의 데이터도 보여드린 것처럼 올해부터가 아마 급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점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장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해서 사람들에게 더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서비스들을 더 많이 위해서 창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시장 기회들이 열려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페이지는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 런칭했을 때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디자인도 제가 했고요. 만드는 것도 6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정말 후진 페이지였는데요. 이런 홈페이지에서 지금 보이는 이런 스마트폰 안에 30초짜리 영상이 돌아가면서 간편 송금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홈페이지였는데요. 토스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후지고 뭔가 믿을 수 있는 서비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디자인이었지만 결국 작은 시작을 통해서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커지는 리스크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키울 수 있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핀테크에서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려면 이런 초기에 정말 작은 시작을 할 때에는 훨씬 더 수용적인 태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핀테크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금융을 사용하는 습관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핀테크 때문에 불편하신 것도 생길 거고 짜증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 그리고 핀테크 업체 그리고 금융기관들, 금융회사들 사이에 무게중심이 변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어떤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이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스를 사용하는 유저분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경험하실 많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핀테크의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초반에 다소간의 리스크도 있고 좀 불안한 면모가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리스크를 수용해 주시고 서비스를 같이 키우는 커뮤니티를 같이 만드는 그런 분들이 되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토스가 이런 작은
페이지에서 시작해서 이때 앱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홈페이지에서 시작해서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매월 사용하는 서비스로 4년 만에 성장을 한 것처럼 이런 작은 시도들을 응원해 주시고 포용해 주실 때 저희 결국에는 당장은 좀 불안하더라도 금융시장의 새로운 혁신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새롭게 런칭하는 핀테크 서비스들 그리고 이미 큰 토스처럼 이미 좀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는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수용적인 마음으로 좀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